이제 뇌 손상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면 손상된 부분에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교적 다치지 않은 정상 부위 쪽으로 이제 손상된 뇌가 막 삐집고 내려가는 현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중환자의학과 고상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선배 교수님과 함께 중증 뇌졸중 환자의 뇌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탈출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중추를 누를 수도 있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뇌압이 올라갔을 때 우리 머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뇌 손상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면 손상된 부분에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교적 다치지 않은 정상 부위 쪽으로 이제 손상된 뇌가 막 삐집고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뇌탈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조직이 막 뒤틀리면서 물리적으로 막 눌리고 뒤틀리고, 그 과정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손상이 없던 혈관이 막 눌리면은 새로운 뇌경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의 이동도 있지만, 뭐 종괴가 크면은 이제는 아래쪽에 손상받지 않은 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데, 대뇌 밑에는 이제 뇌간, 뇌줄기라고 하는 중뇌, 중간뇌, 연수라고 하는 이제 뇌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율신경, 심장을 뛰게 하고 뭐 각종 뇌신경 세포의 핵도 있고, 숨 쉬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호흡 중요해요. 중추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눌리면은 의식을 담당하는 구조물이, 거기 핵심 구조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되고, 잘못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갑자기 막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뇌 부종이 심각해지면서 뇌 탈출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뇌압이 상승되면 사실은 중증 뇌졸중 환자고 뇌부종이 생겨서 뇌압이 올라갈 게 자명하다면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자세인데, 우리가 중환자실에 면회 가시면 대부분 아마 보실 거예요. 환자가 그 주무실 때처럼 평평하게 누워 계시지 그렇죠. 않죠? 특히 이제 신경계 중환자실에 오시면은 환자들이 누워 계시지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리가 이제 30도 정도 상승된 상태로 이렇게 기대듯이 치료받고 계시는 걸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구나무 서면은 얼굴 빨개지고 충혈되는 것처럼, 심장에서 머리로 간 피가 중력 때문에 물구나무 서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충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올려주면 이제 머리로 갔던 그 혈액이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게 이제 중력 때문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자세를 취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제 평평하게 둔 거에 비해서 고개를 30도 정도 올려주는 환자가 뇌압이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중환자실 가시면 이제 욕창 방지를 위해서 그 간호사님들이 자세 변화, 자세도 자세도 막 한 바꿔주시죠. 시간마다 왼쪽으로 눕혔다가 오른쪽으로 이런 자세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자들이. 그쵸.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놓으면 고개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경우들이 있죠. 오른쪽 돌려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면서 이제 정맥 순환이 꺾여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뇌압이 올라가서, 항상 이제 뇌압 상승 환자는 이 정주강에서 반듯하게 그 자세가 돌아가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환자실에 맨날 회진 돌 때 고개 돌아갔어요. 이런 거 모포 같은 거 말아서 이제 고개 밑에다 받쳐드리는 일들을 매일 하게 되는 그냥 거죠. 이렇게 앞으로 보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맥은 이제 그 피순환이 돼서 머리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피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물구나무 서기 하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효과다라고. 목 조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거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저희가 항상 자세를 잘 취해드립니다. 자세도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약물 치료도 보통 많이 그래서 하니까. 다양하게 이제 뇌압을 낮추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써서 치료를 해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체온을 낮춰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부종이 되어 있는 원인 병소를 제거해 버리거나 두개골만 절제를 하고 공간을 이렇게 좀 넓혀줘서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를 수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진짜 뇌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푹 재워서 어떤 뇌의 어떤 기능을 조금 낮추면서 부종을 조절하고 뇌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뇌압 치료를 말씀해 주시면서 수술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환자가 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중증 뇌졸중 환자가 어떨 때 수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증 뇌졸중 환자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뇌압이 올라가서 두개골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생겨서 올라가는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개골만 절제해서 이제 공간 여유를 주는 그런 치료들을 보통 이제 반두개 절제술이라는 치료들을 보통 합니다. 저희가 잘 관찰하다가 부종 때문에 의식이 이제 막 네, 약간 좀 터지려고, 졸려하시는 정도. 그렇게 되면은 영상에서 이제 이 뇌철출 기미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개골을 절제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치료들을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두개골을 제거하면서 필요하면은 병변이 너무 크면은 이제 손상된 이제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손상된 뇌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네. 부종이 크게 되면은 일반 연구에 따르면 이제 하도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악성 뇌경색이라고 붙었는데 이제 3분의 1 이상 병변을 침범한 이제 중간 대뇌 동맥에 큰 병변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만 하고 치료하다 보면 한 75% 돌아가시는 네. 그런 사망률이 예측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압력 때문에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두개골 절제술만 해도 한 50% 정도 사망률이 줄어들어서 2명 치료하면 1명이 생존하게 되는 그런 추술적 효과가 압력 감소로 인해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아주 지대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이제 손상된 뇌 부분이 그렇다고 이제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 목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교수님. 예.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다행인 거는 이제 뇌 손상 때문에 생기는 뇌 부종이 그러니까 뇌경색이랑 뇌출혈이랑 조금 다른데 단계별로 생기는 이제 부종들이 이제 평생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시기가 있고 대개는 그 아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 시기는 한 아까 이온 부종에서 혈관 부종이 넘어가는 그 시기가 한 하루에서 72시간 되는 그 시기가 제일 위험하게 되겠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뭐 저 부종에 의한 치료를 잘 치료하고 나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시점쯤에는 꼭지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 코스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출혈일 경우에는 부종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일 이상, 뭐 열흘에서 2주까지 더 부종이 길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버텨지면 이제 부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시기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예후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증 뇌졸중이라는 게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병이 좀 다르기도 하고 발생되는 기전이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뇌졸중 환자가 뇌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은 보통 한 2주 정도가 아주 이제 위기의 시기다라고 그렇죠. 보통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증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교수님이 이제 쭉 치료하시면서 꼭 우리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증 뇌졸중 환자가 이렇게 뇌압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뭐 그런 가족이 그렇게 입원해 계시면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되게 울고 비탄에 빠지고 그러시는 경우도 갑자기 되게 생기니까 많으세요.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경황도 없고 예, 그런 예.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뇌 손상이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얼마나 잘 합병증 없이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외래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난 뒤에 영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겠냐라고 문의하러 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시기가 지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이랑 그 제일 위험한 시기를 잘 슬기롭게 합병증 없이 그 넘어갈 수 있도록 상의해서 치료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약도 많이 좋아졌고 장비도 많이 좋아져서 예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른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증 뇌졸중 환자들이 주로 이제 중환자실에 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뇌부종과 뇌압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중환자실에 가면은 설명을 또 아주 자세하게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을 통해서나마 뇌졸중이 있은 이후에 부을 수도 있고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치료를 단계별로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